집안에 있는 각종 화학 제품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 중독 사고. 원인은 집안에 널린 위험 물질입니다. 스테이크 먹어봤어요. 비누요. 소주 먹었어요. 로션이랑 스킨 먹어봤어요. 아빠 거. 왜 먹었어요? 색깔이 파래서 음료수인 줄 알았어요. 너무 반짝했어요. 캐러멜인 줄 알고. 종류도 가지가지, 이유도 가지가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먹고 있는 아이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가 오고 난 어느 날 오후, 넘버원 씨는 눅눅해진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더울 텐데요. 하지만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 이런 용기가 깨져 락스가 새고 있었습니다. 알뜰한 넘버원 씨는 비어있는 음료수병에 락스를 옮겨 담았습니다. 위험 요소의 시작이네요. 빈 락스통과 락스가 담긴 음료수병.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때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불안한 조카. 예감이 들면 치워야죠. 조카는 곧바로 마실 것부터 찾았습니다. 없어요. 또 저럴 땐 음료수가 없어요, 냉장. 안 되는데. 이때 목마른 조카 눈에 들어온 음료수병. 저 넘버 그것은 안 바로 되겠는데요. 락스였습니다. 그 순간 의심 없이 락스를 마시고 마는 조카. 계속해서 락스를 들이켰습니다. 조카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간 넘버원 씨. 넘버원 씨는 음료수병 속에 락스가 원인임을 알았습니다. 넘버원 씨는 락스를 마신 조카를 살려야 합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 넘버원 씨 현재 상황. 알칼리성 락스를 마시고만 조카. 조카의 입에서 계속 흐르는 침. 침조차 삼킬 수 없는 상황. 락스를 마신 조카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0명의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자녀가 락스를 마셨을 때 응급조치법은? 81%가 대답한 1번. 락스를 제거하기 위해 손가락을 넣어 토하게 한다. 12%가 대답한 2번. 알칼리성 락스를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먹인다. 3%가 대답한 3번. 알칼리성 락스를 중화시키기 위해 산성의 식초를 물에 타먹인다. 1%가 대답한 4번. 기도 확보를 위해 옆으로 뉘고 턱을 손으로 받친다. 선택 죽느냐 사느냐. 자, 아이가 락스를 마셔서 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넘버원 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 정답을 눌러 주세요. 1번, 3번, 4번, 4번, 2번, 4번. 골고루 나왔어요. 네. 예. 박준영 씨도 1번 선택하셨어요? 락스를 사면요 뒤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설명서에 친절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제품을 사서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하십시오. 하다가 안 되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가 맨 밑에 있고 맨 앞에는 무조건 토하게 하세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에 있는 걸 위에 있는 걸 더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빨리 토하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제품이 최고예요. 이것만 써 있던데. 전혀 그런 거 써 있는 거 못 봤는데. 이병지 씨 3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알칼리성 락스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산성의 식초, 물을 타먹인다. 물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락스 자체가 물에 좀 섞어서 쓰는 제품 아닌가요? 그렇지. 네, 그리고 토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이미 삼킨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안에 닫혀 있는 거를 최대한 희생이 좀 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식초. 그렇지. 같은 생각에서 김현철 씨도? 참 말씀을 정확하게 잘하시네. 말씀 잘하시네. 말을 잘하신다. 요지가 있어. 요지가 있어. 아니 근데 말씀 스타일이. 다른 분한테 칭찬 들으면 되게 기분 좋은데
김현철 씨가 칭찬을 해주시니까 조금. 지금 말씀이 어눌한 분이 느린 분을 칭찬해주고 계세요. 말씀 잘하시는 거예요, 되게 이동현 씨는. 그런데요, 지금요, 조금 더 이 정답은 그거예요. 비눗물. 아, 그럼 김현철 씨는 보기엔 없지만 비눗물을 만들어서 먹인다. 글쎄 알면 알수록 이게 참 난감해지는데. 근데 네. 정답은요. 네. 주로 되게 친절해요. 그리고 뭔가 성의가 들어간 것 같은 게 정답이거든요. 네. 옆으로 뉘어서 이렇게 뭐를 받치고 이런 게 꼭 정답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4번을 선택한 게 일단은 그 넘버원을 하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편안하게 일단은 사람을 눕혀놓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야. 그렇기 때문에 4번으로 일단 이렇게 되면 김진 씨도 이제 교체해야 될 때가 왔다 싶은데요. 아무튼 조만간 조치를. 우리 선영여 씨만 2번을 혼자서 나는 선택을 사실 너무 놀래가지고 2번도 가까워, 2번도 같은 거고 3번도 4번 다 같은 거 같더라고. 그렇죠. 그러다 잊어버렸어. 보통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지금 선우영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 당황이 돼서 맞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일단 다 모르겠어.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선우영녀 씨 수학에 들어주세요. 네. 예. 자, 정답 발표는 네. 박혜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야지. 두 분, 두 분 어떻게 뭐 통화 좀 하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죠? 안녕하세요.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3번이요? 3번 저밖에 없나요? 아니요? 옆에 계신 분. 이번에도 교수님, 교수님. 3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번 2분, 4번 3분. 예, 1번 아니면 4번 가운데 하나인데 이번엔 수화기를 동시에 한번 들어볼까요? 예, 동시에 들어주세요. 5분 모두 들어주시고요. 교수님께서 몇 번이 정답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박준영 씨 드셨어요, 밀가루. 예, 자 그러면 정답 화면 직접으로 확인하시죠. 음료수병에 옮겨 담은 락스를 마시고만 어린이. 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 락스를 마신 어린이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81%가 대답한 1번. 락스를 제거하기 위해 손가락을 넣어 토하게 한다. 강제로 토하게 하는 경우 질식이라든가 폐렴의 위험성이 증가되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토하게 손가락에 하다가 의해서 그게 기계적인 기도에 그 걸릴 수도 손상이 있기 2차적인 때문에 증상이 발생해서 애기한테 오히려 토하게 한다는 것은 12%가 대답한 2번. 알칼리성 락스를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먹인다. 자 물을 먹이는 경우. 이제 토하는 상태에서 물을 강제로 먹이게 되면 질식이라든가 폐로 흡입, 그래서 폐렴의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아, 이것도 역시 3%가 대답한 3번. 알칼리성 락스를 중화시키기 위해 산성인 식초를 물에 타먹인다. 중화제를 쓰는 경우에 산과 연기가 만나면 중화열이 발생해서 오히려 2차적인 증상을 가중시킬 수 있고 특히 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소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가 더 괴로워하네요. 1%가 대답한 4번. 기도 확보를 위해 옆으로 뉘고 턱을 손으로 받친다. 락스는 식도 점막이랑 위점막을 자극해서 헐게 하기 때문에 구토라든가 침 분비물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애기를 옆으로 눕히고 손을 턱을 받쳐서 기도를 유지하고 침이 잘 흘러나오게끔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먹기 쉬운 위험물질입니다. 어른용 약, 화장품, 각종 세제, 방향제 등 아주 다양합니다.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위험물질은 원래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다른 용기에 넣으면 의심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질 용기에는 주의나 위험이라고 표기해 두십시오. 그리고 화학제품 등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가 위험물질을 먹었다면 반드시 내용물이 담겨있던 용기를 챙겨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간단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정말 뭐 이 화면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 정말 알아두셔야 될 좋은 정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저 상황은 사실 아이 잘못보다는 그 넘버원 삼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더 충격적인 문제 하나 드릴게요. 조혜련 씨. 네네. 예, 자녀를 둔 주부시니까요. 어린이 중독 사고 원인의 1위가 뭘까요? 뭘까요? 화장품이에요. 그렇지. 자, 그리고 그 뒤가 의약품류, 그리고 살충 재료. 가정에 항상 어느 가정이나 비치돼 있는 그런 것들을 먹고 중독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식품류, 의약품류, 살충제류 그리고 세제류 순으로 네. 소비자 부분 600가구 대상을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 자꾸 먹는 거죠? 그런 걸? 예, 어린아이들은 워낙 호기심이 왕성해가지고요. 이렇게 새로운 것이 있거나 맛있어 보이는 것이 있으면 직접 만져보려고 하고 또 이렇게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오래된 집에 그 벽이나 천장에서 떨어져 나온 페인트 조각을 애들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납중독이 예전에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요즘은 뭐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서 부동액이라든지 뭐 자동차 워셔액이라든지 가구 광택액 그리고 아세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물질들을 먹어가지고 중독 사고가 생깁니다. 예.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그 크레파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색칠하다가 하얀색 크레파스 많이 먹었구나. 아주 그냥 하얀색 크레파스만 쪽쪽 빨아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이게 먹고 싶은 충동이 막 느껴지는 크레파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야금야금 그냥 먹어본 적도 있고. 이제 갈색을 한번 먹어봐요. 좀 먹어줘야 돼. 예, 알았어요. 예. 이병진 씨는 어렸을 때 뭐 저도 화장품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어떤 거요? 화장품? 예, 립스틱하고요. 립스틱 지금도 드시고 계시다면서요? 한 사람 것만. 그 립스틱, 루즈 뭐 이런 거요. 먹어도 몸에 안 나빠요. 아이고. 결혼 전이나 막 결혼했을 땐 저렇죠. 예, 요즘 저는 집에서 집사람이 립스틱만 칠하고 있으면은 그걸 왜 칠하냐고 제가 손을 바로바로 칠해요. 그런데 예, 교수님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그렇다면은 그 화장품이라던가 가정에서 이렇게 세제라던가 이런 게 뚜껑이 너무 잘 열리잖아요, 쉽게.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우리나라 그 위험물질 제품 중에 용기 뚜껑이 너무 쉽게 열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게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영유아들이 뚜껑을 이제 열지 못하도록 안전마개를 마련하도록 하는 화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시행이 되어지면 아무래도 그 영유아 중독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쉽게 못 열도록 이제 법으로 장치를 마련했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들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행여나 이렇게 무심코 입에 가져댈 만한 그런 화장품이라던가 세제는 절대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꼭 두셔야 된다는 거 꼭 좀 명심해 주십시오. 뭐 결국 가장 좋은 예방법은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신경 쓰시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